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최선목 선생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종이석이 있으면 그건 석회동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종이석은 석회동굴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일단 석회동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석회동굴이라는 것은 석회암지대에서 만들어진 동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석회암지대에서는 사실 석회동굴 말고도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잖아요. 그래서 석회동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석회암지대에서 나타난 독특한 지형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카르스트 지형이나 석회동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물, 사실 빗물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빗물이 살짝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약한 산성이 됩니다. 탄산이기 때문에 그게 석회암을 조금씩 녹여요. 그러면 굉장히 넓은 석회암지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석회암 성분이 많이 있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죠. 조금 덜 있는 지역은 덜 녹아요. 그러면서 또 정말 석회암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는요, 자꾸 녹으면서 동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하에 막 동굴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깊은 골짜기도 있고 잘 녹지 않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지하에 막 석회 동굴도 많이 생겨 있고, 이런 지형을 통틀어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 안에 생기는 석회 동굴에서는 또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게 있죠. 자, 석회 동굴에서 일어나는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굴 안에 물이 흘러갑니다. 천장에서부터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물이 쭉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암 성분까지 가지고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밑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만나면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망설이죠. 떨어질까 말까 농담인데요. 떨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석회암 성분을 살짝 여기 남겨놓습니다. 조금 커져요. 그리고 밑에 닿고 나서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석회암 성분을 여기다가 조금은 남겨놓고 쭉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도 조금은 자라게 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윗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천장에 달려있는 거를 종유석. 근데 사실은 아랫부분도 조금씩 커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석순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에는 둘이 만나기도 하겠죠. 만나서 기둥 모양이 되면 석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석회동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석회동굴 같은 것들은 물론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석회암지대는 어디 있냐면 요쪽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경상북도 일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정선, 태백, 삼척, 울진 뭐 이런 데 걸쳐 있는데요. 그림의 맨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동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재밌는 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천곡 천연동굴이라는 석회동굴이 있거든요. 1990년대에 도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거기 석회암지대거든요. 석회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동굴 입구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아파트가 보이고 건물들이 보이고 하죠. 그 앞에 여자고등학교도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가봤더니 그래서 동굴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그 동굴 속에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석도 잘 발달하고 석순도 자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찍었겠습니까? 그렇죠. 안 가본 데 없는 최 선생이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석회동굴이랑은 전혀 다른 용암동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석회암지대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이 만들어질 때 화산지형에서 발생합니다. 유동성이 큰 용암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용암이에요? 줄줄줄줄 흘러가는 용암이죠. 그 용암이 흘러가다 보면 표면이 빨리 냉각이 돼요. 대기는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용암동굴이 발견되는 것은 다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거든요. 제주도에서 흐물흐물한 용암이 흘러갈 때 대기와 접해 있는 용암의 표면은 빨리빨리 식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굳었는데 화산 분출이 끝나면
아랫부분에 있는 용암은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흐물흐물한 용암이 흘러나올 때니까 무슨 암질? 그렇죠. 흐물흐물이면 현무암질인 거죠. 주로 현무암질 용암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역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산지대에서 밑에 있는 마그마가 흘러나오다가 분출했어요. 그래서 용암이 쭉 흘러나가거든요. 유동성이 큰 용암, 현무암질 용암은 이렇게 줄줄줄줄 잘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기와 접한 부분은 용암은 뜨겁지만 대기는 차가우니까 먼저 잘 식게 돼요. 이렇게 검은 부분들이 먼저 식게 되고요. 용암 분출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 흘러나가던 용암 분출이 끝났으니까 용암이 흘러가던 부분은 용암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암 동굴은 대부분 지표면 부근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깥 부분은 먼저 굳고 안쪽에 지금 막 안 굳은 부분이 있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화산 분출이 끝나면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용암 동굴은 이렇게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터널처럼 뻥 뚫려 있는 게 용암 동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용암 동굴에서 찍은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용암 동굴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종유석도 보이고 석순도 보이고. 근데 종유석이 조금 이상하죠? 약간 시원찮아요? 굉장히 가는 종유석들이 많습니다. 용암 동굴에서도 종유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용암동굴의 종유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용암동굴 위에 용암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개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딱딱한 껍질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는데요. 죽고 나면 그 껍질이 석회 성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다른 말로는 탄산칼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동굴 위에 탄산칼슘 성분이 남아있게 됐을 때 빗물에 의해서 녹으면 조금씩 용암동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종유석 같은 것들이 튼튼하게 생기진 않죠. 탄산칼슘 성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석회동굴의 종유석보다는 규모는 많이 작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생기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용암동굴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진만을 보고 요거 위에 보니까 종유석이 달려 있는데 굉장히 가느다란데 용암동굴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좀 힘들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동굴 사진이라고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러면 종유석이 미약하게나마 보이더라도 아, 이거는 용암동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